반갑습니다. 네. 네. 여러분 굉장히 머리가 아픈 분 혹시 계십니까? 네. 뭔가 어두워서도 그렇고 되게 머리가 아프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정 교수님 이야기처럼 새로운 연결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서 굉장히 혼란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연결을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제는 여러분들을 현실 공간, 현실 세계로 옮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또 경험하고 싶은 그런 시점 이야기를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주제가 리얼월드, 진짜 세계, 그 속에서 새로운 스토리, 테마파크의 탄생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릴 건데요. 여기서 세대가 하나 나오는데 혹시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 혹시 무엇을 뜻하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누구의 모자? 보통 어떤 영화에서 나왔던 모자 같으세요? 네, 네, 여기서 세대가 나오는데요. 어떤 분은 카우보이 모자요, 이런 분 나오셨고, 어떤 분은 인디아나 존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인디아나 존스 쪽에 가까운 이야기인데, 여러분 제가 흥미로운 질문을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게 먼저 나왔을까를 질문을 드릴 건데요. 혹시 인터넷과 라디오 또는 인터넷과 팩스 중에 어떤 게 먼저 나왔을까요? 팩스? 네,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질문. 팩스와 라디오 이 두 개 중에 어떤 게 먼저 나왔을까요? 라디오? 굉장히 재밌는 반응이 나오죠. 왜냐하면 기술은 유선에서 무선으로 발전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팩스가 먼저 나왔죠. 근데 왜 우리는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내가 헷갈리는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위에서 살고 있거든요. 하나의 공기가 됐고 그 위에서 뭐 전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유선이 뭔지 무선이 뭔지 우리는 그 위에서 살아가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모든 디지털 혁명의 시대가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디지털 시대에서 그 위에 어떤 새로운 시대를 살 것인가 해야 되는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일 잠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드릴 이야기는 오히려 디지털이 아니라 여러분 현실 공간에서 경험을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다빈치 코드 영화 아십니까? 다빈치 코드. 만약에 그 다빈치 코드가 굉장히 미스테리한 영화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영화를 여러분이 직접 주인공이 돼서 경험할 수 있다면 되게 재밌지 않으시겠습니까? 그죠? 혹시 방탈출 게임 아십니까? 여기 세대가 좀 구분되죠. 어떤 분 특히 방탈출 게임이 제한된 공간 내에 갇혀서 1시간 이내에 탈출해야 되는 게임이거든요. 3만 원 정도를 내고 참여를 해야 돼요.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이해를 못 하세요. 왜 지 돈을 내고 왜 공간에 갇혀서 왜 탈출을 하려고 애를 쓰지? 거기 돈을 3만 원 내지? 하시겠지만 전 세계적인 하나의 경험의 트렌드가 되고 있죠. 또는 포켓몬고 게임을 아십니까? 포켓몬고. 그런 게임들, 그런 방탈출 게임들, 그런 영화들을 내가 직접 경험할 수 있다면 굉장히 한번 해보고 싶으시죠? 오늘 소개드릴 이야기는 그런 세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실제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그런 세계를 저는 리얼월드, 진짜 세계라고 부르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하는 사업의 이름도 리얼월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주도를 간다고 했을 때 한 10년 전에 간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왼쪽의 반응을 보이셨어요. 와, 좋겠다, 나도 가고 싶어. 근데 요즘에 서울 사람 기준에서 말했을 때 제주도 가요 이러면 진짜 대박 이렇게 아니라 또 가? 이런 반응이 오히려 요즘 많습니다. 왜냐하면 흔히 하는 이야기가 볼 것도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주도는 정말 볼 곳이 없는 걸까요? 왜 10년 전에만 해도 15년 전에만 해도 제주도를 간다 그러면 되게 동경과 어떤 꿈의 공간 같은 그런 뭔가 새로운 세계를 가는 기분이었는데, 왜 어느 순간부터 제주도를 간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걸까?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보통 제주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이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속이 시원할 정도로 뻥 뚫린 지평선과 수평선, 그리고 계절마다 색색, 형형색색 너무나 아름다운 제주의 어떤 풍광, 이런 것들 기대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제주도를 오셔서 경험하고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그런 모습들은 어떤 걸까요? 정말 이런 풍광일까요? 예측하실 수 있겠습니까? 실제 사진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모습은 뭘까요? 저런 풍경일까요? 네, 한 분 대답하셨는데요. 실제로는 이런 종류의 모습이죠. 풍경은 어디 갔을까요?
다 그 속에 자기만 있죠. 이 차이를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우리 생각은 뭘 보러 가기 위해서 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곳에서 자기를 오히려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자기의 경험을 보여주고 싶은 관점은 자기 쪽으로 와 있는 거죠. 근데 그 관점에서 우리가 뭔가 사이트싱이라는 관점에서 정말 아름다워요, 이거 보세요 라는 관점만 생각한다면 되게 중요한 걸 놓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로마 제국의 기초를 닦았고 가는 곳마다 정복을 했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런 말을 했었죠.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 비슷한 선언들을 요즘 많은 사람들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바로 관광객들의 모습인데요. 왔노라, 보았노라, 찍었노라. 요즘 이렇게도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걸까요? 뭔가 보고 찍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되게 뭔가 의미 있는 경험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나의 어떤 느낌, 나의 경험의 그런 감동들은 사실 좀 부족하죠. 이건 사실 제주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전 세계적인 문제고 특히 한국에서 요즘 특히 많이 주목받고 있는 하나의 경험의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많은 경험들이 과정은 사실은 상실돼 있죠. 특정 목적지에 가려고 하고 목적지에서 무엇을 먹었고 무엇을 봤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그것을 보고 나면 사실 다시 갈 이유가 별로 없어지게 되죠. 근데 만약에 목적지가 아니라 그 여정, 과정 자체를 우리가 목적을 할 수 있다면, 그걸 되게 즐길 수 있다면 훨씬 좋지 않을까요? 어디를 갔더니 사람들이 뭔가 다 사이트싱이에요. 봤어요. 수동적인 관람이라고 하죠. 근데 만약에 그 경험에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다면, 내가 주인공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훨씬 즐거워하고 그것을 향유하고 싶어 하겠죠. 마지막으로 마찬가지 이야기인데, 뭔가 어디 왔다는 기록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 많은 곳에서 매일매일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공유하시지만 사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내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 다시금 떠올릴 만한 그 경험들, 많은 부분들이 떠오르지도 않을 겁니다. 이런 기록이 아니라 뭔가 내 기억 속에서 계속 살아있을 수 있다면 굉장히 우리의 어떤 삶, 우리의 경험들을 특별하게 바꿔놓을 수 있겠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왼쪽의 시대에서 오른쪽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그 지점의 다양한 가능성들, 그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해볼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주인공이 돼서 하나의 비즈니스를 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이 또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인간은 다음의 7가지에 대해서는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따가 검증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의 7가지에 대해서는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 새로운가? 그리고 뭔가 차이가 있는가? 뭔가 다른가? 그리고 뭔가 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갑자기 없어요. 이거 뭐지? 공백을 느끼거나, 동시에 뭔가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게 돼 있고요. 나한테 내가 즐거운 건 캐러가 주는가? 또는 동시에 뭔가 위협이나 미스테리한 그런 신비로움을 주는가? 동시에 누군가와 경쟁을 해야 되는가? 이 7가지에 대해서는 인간이 자동적으로 반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많은 경험들은 사실은 새로운가? 이 지점에서 처음에 많이 주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한번 오고 나면 이미 더 이상 새롭지 않거든요. 다시 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나머지 경험들을 녹여낼 수 있다면 사실 이것들을 우리는 경험이라고 부르거든요. 인간들이 경험하고 싶어하는. 근데 그 지점들을 만들 수 있다면 새로운 지점을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재밌는 시도를 할 건데요. 제 질문에 절대로 답을 떠올리지 마십시오. 제 질문에 답이 떠오르면 저한테 지는 거예요. 떠올리시면 안 돼요. 자, 첫 번째 질문. 2, 3은 조금 더 어려운 거 해볼까요? 5위. 머릿속에 자동으로 답이 떠오르죠. 예를 들어서 절대로 노란색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조금 더 어려운 걸로 가볼게요. 다음의 그림에서 절대로 틀린 그림, 서로 다른 걸 절대로 찾지 마십시오. 찾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동적으로 답을 떠올리고 있고 자동적으로 그 지점에 다른 것들 그림을 찾고 있죠. 원래 인간은 이렇게 반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간들의 특성들을 우리의 경험에 녹여낼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제가 처음에 인터넷과 라디오, 인터넷과 팩스, 어떤 게 먼저 나왔죠? 팩스와 라디오, 이런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바로 지금 드리고자 하는 설명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 계신 특히 앞에 계신 많은 분들은 좀 연배가 계신 분들이에요. 보통 최소한 30대, 40대, 50대 그 이상의 분들은 그야말로 아날로그 시대에 살았어요. 현실 세계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디지털이라는 것들이 들어왔죠. 인터넷이 뭔지도 잘 몰랐고, 기억나시죠? 15년 전에 두루넷, 메가패스 이런 인터넷이 들어왔을 때 젊은 분들은 이해 못 하실 텐데요.
그때만 해도 인터넷을 집에 설치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가 있었습니다. 인터넷 왜 깔아? 인터넷 깔면 좋아? 라고 하면 뭐 친구들한테 메일도 보내고 뭐 브라우징도 하고 이러면 15년 전에만 돼요. 친구들이 네 친구도 없잖아. 이렇게 할 말이 없었던 게 15년 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집에 컴퓨터 없어도 인터넷은 다 있죠. 어느샌가 우리 일상에 인터넷이라는 게 새롭게 들어왔어요. 인터넷, 디지털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세계였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디지털 세계에 모든 사람들이 뛰어들었고 그 세계에서 하나의 새로운 또 세계로 가상의 세계를 형성을 해왔었죠. 그게 15년, 20년 전을 향유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른바 밀레니얼 세대가 됐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말 들어보셨죠? 태어나자마자 인터넷, 디지털이 너무나도 공공재가 됐고 공기와 같은 상황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기본이 아날로그가 아니고요. 디지털이 베이스예요. 그들에게는 오히려 거꾸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히려 현실 세계의 모습들이 신세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가상의, 진짜의 세계에서 가상의 세계의 새로운 제국, 새로운 인터넷 시대를 맞이했던 사람들이 만났던 문화적 충격. 이제는 거꾸로 가상의 세계, 디지털 세계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 오히려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모험을 하고 다시 모여드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반증할 수 있는 모습들이 그런 거 많이 경험하시죠? 우리나라의 LTE 가입자, 스마트폰 가입자가 2천만을 넘는 순간이 2011년 10월쯤이었는데요. 그때 우리나라 커피숍이 가장 범람을 했던 피크를 찍었던 시대입니다. 요즘에 길 건너 집집마다 다 커피숍 하나씩 다 있죠. 근데 그런 질문 가끔씩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전에는 도대체 우리가 어디서 만났을까요? 사실 어디서 만났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전에는. 근데 어느 순간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현실로 나왔고 거리로 나왔고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런 시대. 결국은 디지털 세계로 이민을 간다라고 했던 그런 시대에서 이혜령 교수님 이야기했던 디지로그에서 어느 순간 사람들이 현실 세계로 다시 들어가면서 이야기하고 경험하는 이른바 경험의 시대, 대화의 시대, 다이얼로그 시대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점에서는 오히려 그냥 본다가 아니고요. 경험한다라는 요소가 훨씬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제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재미있는 사례를 가지고 이 얘기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슬립 노모라는 연극을 아십니까? 모르시죠? 저도 알고 굉장히 깜짝 놀랐었는데요. 이 연극은 흥미로운 게 뭐냐면 5층 호텔을 통째로 쓰는 연극입니다. 무려 방이 거의 1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100개의 공간에 동시다발적인 연극이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관객들은 그 중에서 한 군데, 1시간 동안 한 군데를 갈 수 있고요. 3군데까지 갈 수 있습니다. 3시간 동안. 100개가 펼쳐지고 있으니까 실제로 한 관객이 이 전체 연극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겠죠. 맥베스라는 연극을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이 장면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 남자가 어둠 속에서 타이프라이터를 막 치고 있어요. 또 혹시 뒤에 뭔가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혹시 보이나요? 뭔가 남자와 여자가 알 수 없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드레스를 입은 마스크를 쓴 여성들이 보이시나요? 그리고 또 다른 장면들, 혼자 여자가 독백을 하고 있고 뭔가 비련의 어떤 여성이 욕실에서 뭔가 어떤 좋지 않은 일을 저지를 것 같은 저 상황들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뒤에 있는 사람들, 마스크를 쓰고 있는 저 사람들은 누굴까요? 관객에게 느껴지시죠? 관객은 마스크를 쓰는 순간 투명인간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리고 연극을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것처럼 떨어져서 팔짱을 끼고 보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곳에서 배우가 연기를 하고 있는 옆에서 내가 들여다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내가 오히려 그 상황에 참여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몇 군데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전체 연극이 어떤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미스테리가 벌어지고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경험이 3시간 뒤에 끝이 납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보통 공연을 보시고 나면 좋았어요 하고 기껏 조금 적극적인 분들은 가서 사진 한번 같이 찍을까요? 이 정도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좀 궁금하시잖아요. 조금만 봤는데 너무 미스테리한데 뭐지? 결국은 사람들이 옥상으로 다 몰려갑니다. 몰려가서 도대체 다른 사람의 경험을 만나서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이에요? 이 연극을 제대로 다 이해하려면요 11번을 참석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더 많이 참여한 사람들은 여기선 영웅이겠죠. 내게 좀 아는데 하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겠죠. 사람들은 그저 팔짱 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경험을 하는 사람들과 연결돼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지겠죠. 이런 만약에 연극들, 이런 공간들이 만약에 제주에 있다면
공연이 있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되게 다른 경험을 주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한 번 오고 재미없는 다 아는 이야기 할까요? 아니면 더 같이 와서 보고 싶어 하는 걸까요? 새로운 점을 줄 수 있겠죠.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책을 하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테세우스 배라고 하는 책인데요. 미스테리 영화로 유명한 제이제 에브람스가 참여해서 유명해진 책인데 이 책은 좀 독특합니다. 책을 딱 뜯어봤더니 무슨 새 책인데 낙서들이 막 있어요. 그리고 열어봤더니 이상한 미스테리한 여성의 사진이 찍힌 엽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게 도서관에서 대출한 책인가? 대출 내역도 있고요. 그리고 무슨 나침반 같은 것도 있고 다 펼쳐놓고 나면 이건 책이 아니라 수많은 낙서와 수많은 어떤 여러 가지 재료들의 결집판이 이 책입니다. 이 책은 한해 우리가 알고 있는 테세우스 배라고 하는 신화를 베이스로 해서 이 책 자체가 하나의 모험을 하고 책만으로 모험을 하고 미스터리를 풀어가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책입니다. 순서대로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관심에 따라서 들여다보면서 미스터리를 풀어가는 방식이죠. 이러면 이 책의 경험은 훨씬 재밌지 않을까요? 차이를 느끼시겠습니까? 그냥 지켜본다, 주는 대로 본다가 아니라 내가 주도가 돼서 내가 경험을 한다. 테마파크로 유명한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가보시면 제가 참고로 여기 갔던 것은 오사카에 있는 곳인데요.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테마파크의 전형들입니다. 우리가 헐리우드에서 봤던 영화들을 그대로 테마파크에 녹여냈습니다. 스파이더맨도 있고 뭐 슈퍼배드도 있고 그리고 주라식 파크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가보시면 여러분 테마파크에 가보시면 경험했던 것들 그대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게 되고 겨우 1분도 안 되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 정말 그 기다림의 고통을 인내를 하고 막상 타고 나면 재밌었다 다시 기다리려고 하면 이게 또 언제 줄을 서지? 줄을 좀 덜 서고 싶으면 돈을 내세요. 이런 경험들 굉장히 그 과정 자체가 불쾌한 경험이죠. 근데 최근의 테마파크들은 이 방식들을 바꾸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리포터 많이들 아시죠? 이걸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해리포터는 잘 알다시피 마술 지팡이를 쓸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인 내용인데 이곳에 가시면 실제로 이런 마법 지팡이를 구입을 할 수 있는데요. 이까지는 테마파크 여느 곳과 다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 뭐가 차이가 있냐면 관객들이 처음에 오리엔테이션을 받습니다. 받으면 사람들이 막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한 그 샵에 있는 그 상점 할아버지가 관객 한 명을 초대를 해서 내가 너에게 맞는 지팡이를 찾아주지 하면서 그걸 건네주면서 이 사람이 마법을 쓰는 트레이닝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마법을 딱 쓰면 이렇게 마법이 작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일단 이것만으로 관객들은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이 상점 할아버지는 내가 보니까 너한테 맞는 진짜 바로 그 마법 지팡이를 주지 하면서 구석에서 지팡이를 하나 꺼내서 다시 꺼내줍니다. 그리고 이것의 특징을 설명해 준 다음에 이것이 바로 너를 위한 마법 지팡이야 라고 건네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사람이 지팡이를 받아드는 순간 지팡이가 사람을 알아보고 주변에 영향을 주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면 관객들은 어떻게 될까요? 야, 이거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랬을 때 문이 열리면서 이 마법 지팡이를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일단 이 마법 지팡이 사고 싶겠죠. 여기 같이 갔던 제 아이 모습 이렇게 행복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요. 이 마법 지팡이와 함께 지도가 하나 동봉이 되어 있는데요. 이 해리포터 존 내에서 쓸 수 있는 8군데 쓸 수 있는 마법을 안내해 줍니다. 예를 들면 좀 확대해서 보면요. 벽화마을 그 지붕이 있는 불이 나오는 지붕이 있는데요. 이곳에 가서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서 인센티오 하고 외치면 지붕에서 불이 확 올라온다든지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시스템 아페리오 하면서 이렇게 딱 하면 상자 확 열린다든지 이런 곳들을 곳곳에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 가서 마법을 쓰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제 아이들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기다리면서 줄 서서 잠깐 하는 경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장소에 가서 이것을 쓰면 되는 거죠. 굉장히 재밌겠죠. 그러면 곳곳에 보면 이게 마법 쓰려고 하는 동안 옆에 보면 버터비아라는 것도 팔고요. 망토도 팔고 그럼 갖는 김에 망토도 사고 버터비아도 마시고 한 바퀴 다 돌면 20만 원이 딱 털립니다.
그리고 재밌으니까 다시 한 바퀴 돌자 이랬을 때 기다릴 필요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바로 들어가는 거죠. 이전의 테마파크가 되게 다른 경험이겠죠. 당연히 아이는 이렇게 행복해할 수밖에 없고요. 기술적으로는 사실은 특별한 건 아니에요. 햅틱 센서가 있어서 뭐 인센티브 외치지 않아도 돼요. 인식이 잘 되는 장소 요 발 앞에 있거든요. 여기 와서 이렇게 하면 저렇게 했구나 해서 그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내는 트리키한 장치들이죠.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와서 기다리고 우리가 준비한 건 그냥 네가 경험해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호흡으로 원하는 경로로 가서 내가 원하는 마법을 쓸 수 있도록 해줄게. 주도가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이라는 게 바뀌어 있다는 걸 보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분기마다 공간 자체에 손을 대지 않고 분기마다 다른 스토리를 입혀서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사람들은 더 흥미롭게 경험을 할 수 있겠죠. 젊은 친구들은 방탈출 게임이라는 걸 되게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앞으로도 이해 못하실 겁니다. 3만 원 내고 방에서 갇히는 경험을 왜 해? 라고 하시겠지만 이 방탈출 게임을 처음 상업화시킨 회사는 일본의 스크랩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스크랩. 이 회사는 원래 무료 신문에 십자마를 퍼즐을 제공하던 회사였는데 이벤트로 경험할 수 있는 형태의 퍼즐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시도로 방탈출 게임을 처음 시도했는데 결국 대박이 났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런 갇힌 공간에서 문제를 풀어야지만 탈출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 외로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기 있을 줄 몰랐죠. 결국 이들은 6층짜리 도쿄 미스테리 서커스라는 빌딩을 아예 사들여가지고 거기서 전체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방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괜찮은데 돈을 좀 더 많이 벌어야 되니까 공간을 좀 더 크게 해볼까? 에반게리온 젊은 분들 많이 아시죠? 에반게리온이라는 스토리를 가져와서 사도가 침입하는 상황을 연출해서 이 방 안에 한 50명에서 100명이 동시에 할 수 있는 게임도 만들어 보고요. 이것도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내친 김에 좋은데 이거 하면 스케일을 넓게 해서 돈을 더 벌어봐. 그래서 결국 아예 도쿄돔을 통째로 빌려서 도쿄돔을 탈출해봐. 당연히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간이 더 커집니다. 이거 관광으로 가도 정말 좋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도쿄 지하철, 도쿄 메트로와 함께 도쿄 시내에 숨겨진 미스테리를 풀면서 도쿄 시내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퀘스트를 하는 도쿄 메트로 언더그라운드 미스테리라는 오히려 퀘스트 프로그램을 오픈을 하는데요. 2015년부터 시작했는데 연 인원 10만에서 많을 때는 50만 명까지 비용은 무려 여전히 거의 2만 5천 원 가까운 돈을 내고 참여하는데 수십만의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현장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어떤 공간에 가면 목적지 도착하기 전까지는 아무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경험이라는 형태로, 퀘스트라는 형태로 스토리를 입혀놓으니까 사람들이 과정 자체에서 문제를 풀어가며 이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스토리, 여러 가지 지형의 구조물들을 들여다보면서 그 개연성들을 스스로 들여다보고 기억하고 선택하게 만드는 것들을 할 수가 있죠. 당연히 이게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죠? 그냥 그 장소 말고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그 과정에 있는 것들은 아무런 어떤 비즈니스라든지 새로운 기회의 가능성에 참여할 수가 없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과정 자체의 모든 여정들이 다 참여할 수 있겠죠. 사람들로 하여금 특정 장소를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 퀘스트를 그렇게 디자인하면 돼요. 그럼 사람들 기꺼이 그 장소로 가게 되고 그 장소의 물건들을 구매를 할 수가 있게 되죠. 새로운 형태의 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경험 비즈니스, 관광 비즈니스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아까 다빈치 코드 말씀드렸잖아요. 다빈치 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영화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일대에서 다빈치 코드 영화 배경이 됐던 일대에서 직접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 마찬가지로 굉장히 아름다운 지역의 스토리들을 스스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정리를 말씀드리면 경험한다는 것이 어느 순간 사람들이 흔하게 쓰는 말이지만 왜 식상할까? 왜냐하면 본다라는 것들이 사실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찍는다라는 경험이 오히려 포커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을 조금 바꿔서 어떤 이야기에 참여하도록 만들고 그 과정 자체를 더 눈을 뜨게 만들 수 있다면 훨씬 사람들이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고 우리 역시 새로운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만의 어떤 특정한 어떤 서비스나 어떤 게임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에어비앤비 너무나도 잘 아시죠? 전 세계 10억 건이 넘는 공유 숙박 서비스 회사인데요. 이 회사 CEO가 작년에 서비스 모델들을 완전히 새롭게 전환을 합니다. 우리는 숙박 회사가 아니라 트립, 경험의 회사다. 뒤에 화면에 보이는 이 수많은 포스터들은 그냥 여기 가면 어떤 숙박업체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어떤 지역에 갔을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특별한 경험들을, 컬렉션들을 쫙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디 가서 잔다라고 하는 건 에어비앤비를 이용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장소에 가면 어떤 경험을 하고 싶어 하죠. 그 경험 자체가 더 큰 산업이잖아요. 그 과정에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경험들을 계속 디자인한다. 약간 여담인데 작년에 재밌었던 게 평창 올림픽이 열렸는데요. 에어비앤비의 트렌딩 검색이라고 해서 가장 많은 검색을 하는 그 검색으로 걸려왔던 게 평창이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평창의 트립, 여기서 경험할 수 있는 트립이 단 한 개도 없었어요. 전 세계인들이 검색하는데 정작 경험할 수 있는 트립이 없다. 이건 되게 중요한 의미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어디 가서 특별한 경험, 새기고 싶은 어떤 체험을 하고 싶은 건데 그곳에 그거 연결할 많은 것들이 아직 우리 숙박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많은 서비스들이 이제 이렇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요즘 TV 프로그램도 들여다보시면 여러분 벌써 잊으셨지 모르겠는데 한 5년 전만 해도 TV 프로그램 들으면 제일 많은 종류가 어떤 거였냐면 러브하우스 같은 컨셉이었거든요. 연예인 집에 가서 오픈을 하고 연예인들 이렇게 살아요. 이런 모습들이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TV 프로그램 잘 들여다보시면 전부 다 뭔가 경험하고 퀘스트를 하고 문제를 푸는 이야기, 과정 자체를 즐기는 형태의 프로그램이 되게 많이 바뀌었다는 걸 보실 겁니다. 이런 식의 장르들이 오히려 해외에도 수출이 되고 있고요. 대탈출, 요즘 방탈출의 말 대신 대탈출이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점점 자기 주도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들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하나 빠져 있습니다. 뭐냐면 아직 이런 TV 프로그램들은 본다지 시청하고 있는 우리들이 참여해서 경험할 수는 없죠. 그 프로그램들은. 무한도전, 런닝맨 너무 재미있는데 내가 참여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넘어서서 그걸 내가 경험할 수 있다면, 그리고 특정 스팟이 아니라 공간 자체를 돌아다니면서 경험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킬 수 있고 더 많은 가치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요즘에 넷플릭스라든지 디즈니가 마블에 이어서 21세기 폭스 엔터테인먼트 사업부를 인수했던 사건 많이들 아실 텐데요. 넷플릭스와 경쟁하기 위해서다 이런 말도 많지만 중요한 건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인수 합병하는 회사들의 콘텐츠를 잘 들여다보시면 전부 다 세계관을 가진 이야기를 가진 이야기들입니다. 그냥 재밌다가 아니라 하나의 세계를 형성하고 세계 속에서 내가 주인공이 돼서 개연성이 있는 계속 흐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오프라인 공간에 많이 오고 있는 현상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한때 VR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AR, VR 묶어서 동기술처럼 다뤘었는데 어느 순간 구글과 애플 같은 회사들은 이제 VR이 아니라 현실 공간에서 우리가 경험을 더 증강시킬 수 있는 AR 쪽으로 경쟁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비트코인, 우리 처음에 도지사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요. 잘 보시면 이 비트코인 때문에 완전 슈퍼스타가 된 회사가 그래픽카드 엔비디아였죠. 여기 정작 CEO는 비트코인이 자신의 그런 분야의 미래로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 세계를 방점으로 찍습니다. 결국 다음 비전은 현실 공간에 우리 5G 망이 쭉 이제 깔리잖아요. 아까 수많은 망들이 이제 깔릴 텐데 1조 개가 넘는 디바이스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오히려 비전을 선포를 하죠. 모든 방향은 점점점 현실 공간을 향하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은 나쁘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뭔가 만나고 교류하고 이동하고 경험하는 쪽의 산업들이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이제 이미 국내로 유입되는 관광객보다 바깥으로 나가는 관광객이 2배가 많다는 이야기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왜 경제 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더 많이 이동하는 걸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가 현실 세계의 새로운 경험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목적지에 가는 것이 아니라 과정 자체의 수많은 개연성들을 서로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 경험하는, 근데 이것들이 기술과 문화와 지역과 여러 가지 수많은 이야기들이 결합된 형태로 가고 있다. 우리 제주의 관점에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결국 지금까지 많은 산업들은 사실 빅데이터 좋고 인공지능 다 좋은데 결국은 거대 회사들의 몫인 경우가 되게 많죠. 하지만 지역의 이야기, 지역의 경험들은 사실 우리의 몫이죠. 그리고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도 광장이잖아요. 그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을 주목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경험의 산업들, 경험, 이야기를 경험하는 분야들이 훨씬 증가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다음에 3가지입니다. 경험 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오프라인이겠죠. 현실 공간. 이곳에 있는 수많은 지형지물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뭔가 중요한 지역의 이야기들, 그리고 그런 것들 개연성 있게 훨씬 몰입감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인터랙티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어떤 도구들, 시스템들, 이 3가지들이 결합됐을 때 사람들은 정말 몰입감 있고 계속해서 참여하고 싶은 그런 요소들을 만들 수 있겠죠. 저희 회사도 이런 경험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실 세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방탈출 게임, 그리고 인디아나 존스, 다빈치 코드 같은 것들, AR, VR,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이용을 해서 개연성이 있는 지역의 경험들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저희 회사에서 하는 일인데요. 이런 것들이 결합됐을 때 사람들은 정말 진짜로 느낍니다. 뭔가 미스테리를 풀려고 하고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되지? 길을 모르겠는데 갑자기 앱을 실행시켰더니 네가 가야 되는 곳은 이곳이야 라면서 갑자기 호롱불이 길을 밝혀준다면, 그리고 뭔가 어느 곳에서 어떤 미션을 받아서 전화를 기다려야 돼요. 알 수 없는 의문의 남자로부터 전화를 기다려.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공주전화 올립니다. 실제로 공주전화 올리게 되고 받았더니 여보세요? 너는 지금 위험에 빠져 있다. 네 앞에 있는 사람을 조심해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조심하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이런 것들을 연출해야 됐어요. 사람이 전화해서 연출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것들 가능하게 하는 모든 기술들이 다 오픈 플랫폼이 됐습니다. 이런 걸 결합해서 하게 된다면 정말 디지털이 아니라 진짜 실감 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지역만의 이야기들이죠. 스토리가 없으면 사실 사람들이 뭔가 여기 몰입을 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스크랩이라는 회사의 도쿄 메트로 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큰 공간을 베이스로 해서 사람들이 참여하는 20만 가까운 사람 참여를 하지만 아쉬운 점은 스토리가 약해요. 이것은 왜 이게 있어야 되는지. 그러다 보니까 뭔가 사람들이 있어서 좀 딱 아쉽다는 소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스토리가 빠져서 그렇죠. 그 지역만의 독특한 이야기들, 스토리가 있다는 것만으로요 정말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2층 공간에 사람들이 뭔가 미스테리한 상황을 주어지게 되고 이곳에 뭔가 귀신이 숨겨져 있다라고 스토리가 설정되는 것만으로 제가 필터를 입혔지만 이곳에 누군가 귀신이 숨어 있어 라고 하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괜히 사람들이요, 아까 이게 그 고프로를 딱 설치해서 이 경험하는 사람들 시야를 찍은 거거든요. 그냥 가서 보면 되잖아요. 근데 보셨죠? 자기도 모르게 천천히 이렇게 하면서 움직이죠. 왜냐하면 이야기 힘이거든요. 그 이야기에서 완전히 들어와버린 거죠. 제가 작년과 올해 만들었던 그 게임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서 고종, 김창수를 살려라는 주제인데, 고종의 어세를 일본인들이 몰래 조작해서 김창수라는 청년을 사형 집행 명령을 보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김창수라는 청년을 살려야 한다. 그래서 그 황제 어세를 조작했던 일본인 음모를 저지하고 그게 가짜라는 걸 밝혀라.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그곳에 가봤더니 진짜 어세는 이런 모양이었더라. 스토리를 경험하게 되면 역사도요 완전히 재미없다고 생각한 역사를 정말 실감나게 경험을 만들 수 있고요. 태양단의 비밀이라고 해서 직지, 한글, 역사 이런 것들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었을 때 사람들은 진짜라고 느끼게 되고, 그 속에 숨겨져 있던 한국의 굉장히 우리의 성장을 만들려고 했던 민족의 교육과 성장에 대한 욕구들, 이런 것들을 스스로 경험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다시금 주변에 알리고 싶은 그런 욕구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영화 굉장히 미드로 유명했던 로스트라고 하는 그 스토리가 펼쳐졌던 배경지인데요. 굉장히 미스테리한 신비로운 스토리들이 숨겨져 있는 섬입니다. 근데 우리 제주는 그렇게 될 수 없는 걸까요? 저는 이 제주에 정말 미스테리하고 너무나도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는 어떤 스팟이 아니라 여정 자체를 경험하게 만들 수 있다면 우린 새로운 지점에 장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리해서 디지털이 많아졌고 우린 그 위에서 살게 됐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디지털을 베이스로 해서 현실 공간에서 더 개연성 있고 지역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경험의 장을 여는 그런 시대, 그런 지점이 제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소재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이 제주에서 많은 것들을 펼쳐낸다면 이곳이 사람들에 의해서 회자되고 사람들에 의해서 주목받는 이른바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제주에서 해볼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리얼월드라는 그 지점들을 많이 들여다보신다면 오히려 기술 베이스로 해서 움직이는 이런 4차 산업혁명이 아니라 결국 사람들의 관심과 욕구들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함께 경험하는 새로운 장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점 함께 앞으로 많이 주목을 하고 함께 여러분과 함께 모험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